예, 오늘 경주 포커스 인터뷰는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만 경북 고전번역연구원, 뭐 줄여서 경북 고전번역원이라고도 하고요. 원장님 모셨는데, 모신 이유가 최근에 작년 11월 달인가요? 이 경주의 조선 스토리라는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이 책이 15세기 이후에 이렇게 경주를 다녀가신 여행객들의 여행기입니다. 유기라고 주로 표현을 많이 하셨던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람, 여행, 이렇게 여행기죠. 여행 기록을 한문으로 써 있으니까 그걸 번역해서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발간하신 분인데, 총 한 21편 정도의 경주 여행기가 조선시대 선비들이 경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경주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꽤 흥미있게 읽었고, 그래서 이 번역하신 오상욱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 토박이 그리고 경북 고전번역연구원 원장으로 있는 오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를 너무 간단하게 하셨는데 이 조선시대 우리 경주 스토리, 경주의 조선 스토리이기도 한데 책 소개부터 간략하게 한번 좀 해주실까요? 네네. 이 책은 경주의 조선 스토리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 예. 경주라는 지역은 신라라는 텍스트, 그리고 신라 천년고도, 그리고 불교 문화의 융성기였던 신라 문화 이후에 조선이 등장을 했고요. 예. 이 조선에서 경주를 다녀간 여러 문인들의 글 가운데 이 유람기, 앞서 말씀하신 유기, 유람기, 여행기, 이 기행문을 제가 이 전공을 하면서 이 고향인 경주의 조선 이야기를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보고자 예전부터 기획을 했었고, 또 작년 11월에 그 첫 번째 작품으로 경주의 조선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 책을 네. 이제 책으로 이렇게 한번 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책을 발간한 계기는 뭘까요? 예, 제가 한문학을 한 지는 한 30여 년 되는데요. 예. 그동안 이름난 분들의 연구만을 많이 해왔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퇴계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내노라는 큰 인물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예. 정작 제 고장에 대해서 어떤 세세한 인물이라든지 어떤 지역 정보, 어떤 역사에 대해서는 좀 그리 관심이 없었었어요. 예. 지금까지. 그러다가 2015년도에 와서 한문학의 지평, 그래서 자기 지역학에 대한 연구 주제가 이때 화두로 떠올랐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고향인 경주 출신으로서 경주에 어떤 드러낼 만한 것이 없을까. 또 제가 배운 한문학을 토대로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경주, 그리고 조선시대 경주를 다녀간 유람, 여행기를 이렇게 번역하게 되었고, 자료를 많이 모으다 보니 이렇게 너무 많아요, 자료가. 그 중에서 이 21편만 간추려서 이렇게 또 책을 이렇게 이번에 또 다행스럽게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계문이 꽤 많이 이제 기록으로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원장님 이 책을 내기 전까지는 아주 단편적으로 몇 개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근데 계문이 실제로 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 21편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했는지 한번 좀 듣고 싶고, 제가 궁금했어요. 2017년도에 제가 조선시대 경주 유람기의 자료를 모아서 논문으로 쓴 것이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때 제가 논문으로 다룬 그때 경주 유람기가 총 19편이 들어갔었습니다. 예. 대중적인 당주 박종의 글부터 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글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밝힌 게 있는데, 실제로 자료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죠. 아직도 그 고소로 분류되어 있지만 저희가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목록만 확인이 되고 내용을 보지 못하는 예, 그런 예. 유기 작품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면 그 자료들을 다 섭렵을 하고 발굴을 해서 자료를 일단 드러내려고 했는데 일단 자료 선정은 경주가 중심이었고요. 주제가. 예, 예. 그렇죠. 경주의 옛 이름인 동도, 동경, 그 다음에 금성, 월성 등등 이 경주의 옛 지명이 포함된 유람 기행문을 중심으로 일단은 목록화시켰고, 예, 예. 그 자료를 선별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했습니다. 예. 그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실제 이제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이게 와, 조선시대 사람들이 뭐 들어는 도적산 계행인가 여기는 보면 네네. 뭐 우린 보통 산에 가면 요즘은 이제 정상주 금지를 해서 뭐 못 그럽니다만 본인들이 이렇게 가방 안에 다 넣어 가잖아요. 술도 넣어 가고 먹을 거 넣어 가는데 어떤 그 계문에 보니까 꼭 좋은 건 아닌데 먼저 가서 이렇게 술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의 한 500년 전, 400년 전, 3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좀 상당히 우리하고 좀 다른 느낌으로 여행을 다녔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아주 흥미롭게 읽었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이 21편의 여행기 가운데 좀 가장 좀 그 독자들에게 한 편 원픽 추천해라면 최고의 작품 뭐 이게 뭐 문장이 최고나 이런 게 아니라 꼭 이래 하나의 작품을 꼽으라면 어떤 작품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앞으로 이 경주의 조선 스토리가 시리즈로 다 그 완간이 되고 나면 뭐 또 정리가 되겠지만 현재 1편에서 다룬 21편 가운데 나름 또 이 세상이 좀 드러났으면 하는 글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그거는 그 오연 최수라는 선비의 그 금오산록이 있어요. 유금오산. 그러니까 금오산이라면 경주의 금오산. 즉 남산. 그렇죠. 고이봉, 금오봉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금오산을 오른 오연 최수의 글을 보면 이분은 경주 최씨이고 경주 출신입니다. 경주의 선비가 자기 고장의 명산인 금오산을 오르고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에 보면 지금 현재 상선암이죠. 상선암 위쪽에 보면은 상사바위라든지 그리고 산신당, 산하당 아이를 낳게 기도하던 곳이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지금 아주 유금오산록에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금오산이라는 산은 경주에서는 나름 유명한데 기행문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 이렇게 찾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수의 유금오산록이 어찌 보면은 이 금오산을 단편적으로 드러낸 가장 독보적인 기행문이라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금오산 관련 다른 자료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기행문을 남긴 거는 오연 최수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는데도 상당히 재밌었고 남산의 이 이모저모를 이 선비의 입장으로서 불교 문화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고 그리고 당시의 암자라든지 문화재, 산재에 있는 어떤 분포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경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화 사료가 되는 그 오연 최수의 유금오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동안에 이 단락을 찾아봤거든요. 유금산 이게 보니까 79쪽부터 90쪽까지 번역만 11페이지가 됩니다. 11페이지가 되고 이분이 이제 1724년 3월 달에 딱 봄에 그죠? 이 3월은 아마 음력 3월이 아닐까요? 네, 음력 기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좋은 시절에 금오산에 올라서 우리 경주 풍광을 이렇게 소개한 책인데, 우리 원장님은 이 부분을 최고로 꼽으셨네요. 저는 이 보니까 말 타고 가시는 분도 있고, 가마 타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죠? 아무래도 좀 신분이 있는 분들에서 기록 남기신 분들이 보통의 사람들, 범인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선비이니까 어느 정도 경제라든지 지위가 되는 그런 분들의 유람이었기 때문에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비
그리고 곳곳에 이제 그 숙식이라든지 음식을 제공하는 암자, 예. 사찰 등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요즘 여행하고는 좀 차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네. 우리 돈 내고 이제 우리가 막 개별적으로 이렇게 여행, 주로 보통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여행을 다니는 것은 내 돈 내고, 네. 내 돈 내산, 뭐 이렇게 이제 다니는 건데, 들어는 말 타고 가기도 하고, 들어는 가마를 타기도 하고, 뭐 술은 또 종이 뭐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던데, 요즘 여행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번역하신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 차이점들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시던가요? 그렇죠. 보통 산이라면 등산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당시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그 등산 개념이 아니었고요. 그 유람 여행이라고 하면 유람을 하는 배경이 있고 동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왜 금오산을 올랐는지, 그 기록을 왜 남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이 금오산을 오를 때 보면은 거기서 며칠을 숙박하고 머무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금오산은 짧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람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예. 근데 모든 유람은 의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 시작점과 끝점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뭐 금오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연채수는 경주 채시 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도 경주 그 내남 이주에 가면 경주 채시 분들이 그렇죠. 예. 세거지가 있고, 예. 그리고 철룡사를 그렇죠. 기반으로 하는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이러한 그 유람 배경이 오연채수가 거기에 올랐던 거는 어찌 보면은 자기가 경주에 살면서도 이 금오산에 오르는 것은 오르기야 많이 올랐겠죠, 누구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거는 오연채수 선비가 최초였습니다. 예. 그래서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또 여행하고 차이점들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이야 뭐 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정해진 등산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르면 그 주변 풍광을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시는 산 어기까지는 말을 타고 뭘 타고 오더라도 예. 산 등반을 할 때는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예. 이 글을 보면 딱히 정해진 등산로가 없었다고 저는 그죠. 생각합니다. 그 시절에는 예, 당연히. 왜냐하면 이 작은 소록길, 산길이었고 큰 나무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등반이었고요. 예. 중간중간에 보면 남산을 소개하면서도 우리가 왜 네 발로 기듯이 손으로 더위 잡고 기어 오르는 표현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정해진 코스, 지금 같은 편안한 등산로가 아니라, 예, 암자라든지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문화재, 그리고 정해진 장소를 가기 위해 그 임의의 길을 선택해서 다녔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유람객이 그때 지녔던 소지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저는 전혀 그렇게는 안 봤는데. 예, 요즘 치면은 휴대폰에 이렇게 뭐 트랭글, 예. 위성 지도도 띄우고 이렇게 뭐 그렇죠. 기록도 하고 하는데, 예. 당시의 선비들도 나침판, 그리고 지도를 들고 다녔습니다. 예. 우리가 김정우의 대동여지도가 있으니까, 예. 당시에 지도를 들고 길을 찾아갔었을 거예요. 그리고 길 가는 길목마다 어디에서 쉬어야 되는지, 그렇죠. 그 여정의 쉼터도 미리 체크를 다 했었고요. 곳곳에 다 있더라고요. 예, 요즘으로 치면, 예전으로 치면 주막.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옛 글을 보다 보면 그 당시의 옛 길 정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주막의 정보들이 여기 우리가 아는 지명들마다 거의 다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사라져 아쉽지만, 예. 그런 느낌도 있었고, 저는 보면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대체로 이 유기를 쓰신 분들이 술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녁에 술 한잔 먹고 뭐 잤다 이런 얘기들이 보면서 네. 예나 지금이나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의 마지막은 술이구나. 그리고 이제 후대를 위해서 남겨놓는다 이런 표현들이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고,
네,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예. 앞서 뭐 마이크 유기, 조금 앞으로, 예. 예, 유기, 여행기, 유람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와유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예, 누워서 즐기는 기록이다라는 말인데. 아, 와자가 그런 예. 의미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위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후대의 누군가를 위해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저 멀리 금강산이라든지 백두산을 그렇죠. 오르지 않더라도 이 글을 보면 실제 내가 거기에 가서 상상할 수 듯한. 있겠고. 예. 그래서 와유록이 조선 후기에 가면 이 와유 기록 문화가 상당히 예, 크게 발전을 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16세기에서 19세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유기 문학이 더 많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글 쓰기가 참 쉽지 않은 글인데 남이 이제 그 네네. 적용자 일기가 아니라 이게 볼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사실적으로 쓰을 가능성도 많고. 예, 과장보다. 그렇죠. 기록은 당시에 기록을 해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번역을 할 수 있는 어떤 그죠. 토대가 되었고, 예, 그 기록 선비들의 기록 문화가 정말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보면서. 그래서 항상 북과 이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메모하듯이. 예, 예. 예. 아주 지면까지도 그리고 네. 그 나무나 숲의 뭐 이런 특징까지도 이렇게 쓴 것들 보면서 네. 글은 본래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제 우리 그 원장님께서 남기신 전 번역하신 21편의 글을 이 경주 방문의 그 코스 특징은 좀 어떻던가요? 아, 네네.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유람 배경이 예.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공적인 일로 공무를 보기 위해 경주에 들렀다가 기록을 남겼고요. 예. 또 누군가는 집안 족보 정리를 위해서 타 지역에서 집안 사람을 만나기 위해 경주로 왔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경주를 찾아 곳곳을 이렇게 다녔는데요. 예.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느 경로를 통해 들어왔냐에 따라서 보고 즐긴 것들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 지금 경주 시가지에 들어가면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첨성대, 월성, 그 다음에 안압지, 동궁과 월지죠. 이러한 것들은 다 시가지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시가지를 관통하는 유람객이라면 반드시 보았을 것이고. 봉황대. 네, 봉황리도 있고. 그리고 저 동해바다로 가면 그죠. 불국사 토암산을 거쳐 감원사지와 그리고 이견대 또 무모한 맞아요. 수중릉을 맞아요. 보는 것과 같이 자기의 어떤 여정 경로의 배경에 따른 여정 경로로 그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조금 달랐었습니다. 좀 조선 후반기로 가면서 이 책에도 보니까 후반기로 가면서 이제 회제 이현적 선생을 네네. 배양한 옥산서원 네. 그 쪽으로 이제 그 선비들은 주로 또 코스로 거의 빠짐없이 가는 것도 봤고. 예, 맞습니다. 예. 그 옥산서원 건립 배경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 당시 경주 부유원 이재민이라는 분이 많이 도왔고 1572년, 1574년 이후를 기반으로 해서 옥산서원이 여러 지역 문인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돼요. 그죠? 예. 그만큼 거기에- 또 회제 이현적 선생이 또 네네네. 많이 이렇게 선비들에게는 굉장히 좀 존경받는 어떤 선비이셨던 것 같기도 예, 하고. 맞습니다. 그래요. 그죠? 이게 경주 유람기이지만 유람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시기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16세기 중후반 이전에는 옥산서원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옥산마을과 예, 예. 그거는 옥산서원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그죠. 이 많은 유람객들이 또 회대 선생의 명성을 듣고 예, 이러저런 이유로 이 여행 코스를 인위적으로 옥산을 잡아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선비들이나 아니면 관료들이나 이렇다 보니까 좀 무너진 서원이어도 그 서원은 가능하면 지나가는 코스의 근처에 있으면 꼭 이렇게 가봤던 흔적들이 그래도 많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죠. 저는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게 이게 20번째 책인데 남유일기라고 우리 송달수 시가 이제 선생님이 쓴 글인데. 송달수 선비. 예, 여기서 보면 첨성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이 있는데 보면 네네. 지금 시각하고는 다른 거죠. 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제 첨성대에 대한 묘사를 해놓고 신라말 여주 네. 계집여자에 주인주자를 쓰고 여주가 여왕을 여주로 표현을 하고 네. 밀력을 헛되이 있었으니 나라에 무슨 이익이 있었겠는가. 아래는 둥글고 위는 모나서 몸체의 모양이 거꾸로 되었으니 또한 임금이 위치를 정하는 방도가 아니었다. 이게 아주 이제 그 조선시대 선비 입장에서 보면 네네. 그 여왕이 이 쓸데없는 거를 쓸데없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가 만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보면서 그 시대 선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나는 재밌게 읽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옥산서원 쪽에 제가 어느 편인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찾지 못하겠는데 옥산서원 갔다가 조금 떨어진 동락당에 갔다가 정해사지를 갑니다. 지금 당주 박종의 이야기가 예, 우리는 정해사터 13층 석탑만 보는데 네네. 거기에서 이렇게 회랑도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절이 있었겠죠. 그 스님들이 있고 거기서 뭐 공양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와. 이게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으면 지금 경주가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죠. 옛글을 토대서 복원할 수 있는 거는 복원하고 또 후대에도 느낄 수 있도록 자료가 뒷받침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쓴 책이 이제 그런 쪽에서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느낌인데, 그 지금은 없어진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 유적들에 대한 생각들을 상상들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저는 되었습니다. 제 책 잘 읽었죠. 지금 이번에 이제 보면 이 책에 보면 조선 스토리 경주의 조선 스토리 1편인데 1편이라고 해놨다는 표현은 2편도 준비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이름을 경주의 조선 스토리라고 한 거는 어쨌든 조선 시대의 경주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이고요. 예. 지금 유랑기를 통해서 1편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다음 2편, 3편도 준비 중이고 일단 유랑기가 좀 우선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시보다는 산문 위주로 계문을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다뤄야 될 내용들이 저는 원래 원사정제를 이렇게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원사정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원사정제가 뭐냐면 건축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은 서원, 사는 사당, 정은 정자, 제는 제실. 이 건축물은 인간이 만든 머무는 공간, 어떤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그 공간을 누가 어느 시대에 왜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지 그러한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이래 누정 이야기들은 지역별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우리 경주에도 좀 시지에도 보면 좀 기록이 좀 정리가 되어 있고. 특히 경주만큼 원사정제가 많은 지역도 드뭅니다. 예, 물론 안동도 많이 있겠지만 경주는 안동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어느 시대에 세워졌다가 또 허무너지고 회철되었다가 또 후대 후손들이 또 복원을 하고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또 집착을 했는지 저는 이거를 역사성을 갖고 들여다보는 기획으로 시작을 했는데 유람기 안에 이 원사정제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죠. 원사정제가 목적이지만 현재는 이 유람을 통해서 옥산서원이라든지 지금은 없어진 포석정 자락에 있었던 인산서원 그렇죠. 지금 없는 서원 이름도 좀 나오더라고. 그런 서원들이 그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요거는 앞서 제가 이렇게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선 선비가 신라를 바라본 시각은 아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신라는 천년을 유지를 했지만 망한 나라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선비 유자의 입장에서 신라 불교가 융성했던 신라를 들여다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망국의 한으로서 좀 낮춰보는 그죠. 그런 문화가 좀 그런 있었습니다. 것들이 이제 포석정 가서 감상들을 보면 되게 이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우리 한문을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 한문 전공이 맞나요? 한문학 전공. 한문학 전공이신데
요즘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저희들 자랄 때만 해도 구호 교과서에 이렇게 옆에 한글로 표시해 놓은 것도 네. 까맣게 지우고 그래야 눈에라도 읽는다. 그때는 또 신문 자체가 국한문 혼용 병행거래나 혼용거래 같이 이렇게 네네. 읽기도 하고 해서 네, 혼용문. 예, 저희까지는 한자를 그래도 좀 알아요. 뭐 한 천자 정도는 안다고 보는데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죠. 순 우리말이 아닌 경우에는 한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일상에서. 그런데 우리 전공자로서 한문 공부는 앞으로도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겠죠. 좀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문 공부는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아, 네네. 한문은 뭐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휘력이 정대가 되면 대화를 하는데 별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저도 배웠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말 속에 약 70에서 90%까지 보더라고요. 예. 한자어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 한자 한문을 이해하면 우리말, 이 나의 말도 있지만 상대의 말을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한자 한문을 잘 하려면은 일단은 어휘가 되는 한자어라는 퍼즐 조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천자라고 얘기하셨는데 더 많이 아실 겁니다. 보통 이제 대학 교수 수준급이라고 하면 일반 대학 교수 수준급이 한 5천자라고 예전에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5천자 정도 수준이다 하는데. 근데 쓸 수 있는 건 천자밖에 안 될 거예요. 읽을 수는 있어도.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옛날 우리 그 신문이라든지 읽는 능력 수준으로 본다면 한자는 한 지금 나라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한 1800자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지금 한자 한문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그죠. 예, 심지어 자기 이름 쓰는 것도 많이 어려워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기는 자기의 어떤 가진 부분으로는 조금 어려움 좀 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한자 한문을 왜 해야 되냐면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옛 선인들이 써왔던 기록 문화입니다. 그 기록 문화를 지금 또 연구하고 배우는 자들이 있고요. 이 기록 문화를 통해 현대인들이 또 놓쳐버리거나 또 익혀야 되는 어떤 선인들의 지혜나 정보, 문화, 역사 등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예, 제대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다. 네, 배워서 꼭 번역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번역은 전문가 영역으로서 맡겨놓으면 되겠지만 그렇죠. 이러한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도 옛 선인들의 기록을 누군가가 이해하고 풀어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는 이것이 계속 쭉 이어나갔으면 해요. 아무리 첨단 사회로 나아가고 해도 지금 또 이 번역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기록물들이 지금도 창고에 산지 그렇죠.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네. 할 수 있는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더더욱 지금 뭐 국학연구원이나 아니면은 한국고전번역원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예, 예. 지금 국내에 그 우리 그 한자로 기록된 여러 가지 기록들 우리가 아는 건 뭐 조선시대 실록, 뭐 조선실록 이런 거 이외에 그런 아카이브나 이런 게 있나요? 기록 문화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일반 독자들이 좀 볼 수 있는. 요즘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주 활용도가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문 사이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국학진흥원, 오케이. 그다음에 한국고전번역원, 그다음에 한국학종합 DB, 그다음에 서울의 규장각, 그다음에 유교넷, 문천각 등등 이 각 대학이라든지 기관을 통해 지금 자료들을 많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물들이 좀 집적이 돼 있긴 하네요. 네, 예.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도 경주에 지금 드러난 문진만 해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은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작 제가 경주학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되지 않은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로 뛰고 이 몸으로 뛰지 않으면은 자료를 얻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인터넷 쳐서 그냥 검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문집을 찾고 그 문집의 목록을 확인해야 이 유람기라든지 유기 제가 찾고자 하는 자료가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우리 경주와 관련된 한문 기록들을 쭉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록 아카이브로 만드는 것도 우리 원장님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거는 일단은 자료를 찾는 게 우선이고요. 그죠.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자료를 찾은 다음에 자료를 목록화 시켜야 됩니다. 번역은 나중이고요. 그죠. 목록화 시켜서 어떠한 글이, 예를 들면 불국사 관련 글이 어느 누구의 글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이 정도만 파악이 돼도 저희 같이 번역하는 작업은 훨씬 수월하고요. 자료만 있다면 저희들은 번역하는 거는 뭐 시간만 들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큰 어려움은 목록화해 놓으면 또 다른 후학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일단 제 고장인 경주를 우선적으로 경주학 자료를 목록화하는 작업을 제가 찾는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1908년인가요? 그 일본 집배운인가 뭐 양복에 넘어가다 석굴암 그걸 발견했다. 이제 재발견이죠. 근데 조선조 때 선배들은 여행하신 분 중에 그 석굴암을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 네. 그죠.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그 이후에 이제 공백기 무너지고 뭐 이랬을 수는 있겠다. 보면서, 그래서 기록은 참 중요하구나. 그 일본 사람들이 만약에 그 기록을 찾아봤으면 그 집배원이 아니어도 거기 찾아가서 봤겠죠. 그렇죠. 그 한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어쨌든 최초의 기록이거든요. 그죠. 지금 아까 석굴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석굴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석불사, 그죠. 석불암, 이 돌석자에 부처 불자를 혼용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불려졌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골굴사 쪽도 거의 다 가셨던 거 같고, 가시는 분들이. 기림사 쪽 가시는 분들은 거기 반드시 갔고. 예, 맞습니다. 예. 이 이야기 하다 보면 밤새야 될 것 같아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하기로. 저는 할 얘기가 경주를 드러내는 글이 꼭 한문 번역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자료 꼭 뭐 역사 문화가 아니더라도 그죠, 그렇죠. 뭐 건축물, 그럼요. 그 다음에 뭐 지명, 그죠. 옛말 등등에서도 이렇게 많이 좀 드러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주 포커스 독자들에게도 우리 원장님의 연구 성과들이 좀 잘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바람이고. 오늘 이 책과 관련한 이야기는 오늘 맺고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연구 성과나 아니면 또 그 경주 조선스토리 2 요때 또 더 모셔서 또 이야기는 추가로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나와주실 거죠?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매진말 인사 겸 해서 지금 하십시오. 예. 아닙니다. 예. 지금 하시면 됩니다. 멘트를 주시면. 예.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뭐든지. 예. 이 경주라는 주제로 이렇게 책을 내었지만 오늘 이 자리는 경주 포커스, 역시 경주가 들어갑니다. 김용덕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서게 됐고, 소개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누가 먼저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한문학을 했고, 이 한문학을 중심으로 경주를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누구라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경주에 사시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각자의 분야, 각자의 능력으로 경주를 조명하고 드러내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래 경주 포커스 이래 애청자입니까? 애독자입니까? 애독자 하십시오. 애독자 여러분 이래 구독 많이 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경주의 조선 스토리 이런 인터넷 서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 책이 이제 그 지역신문에 연재를 하신 것도 일부 있죠. 내용 중에. 그거 제가 잠깐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역신문
이름 이야기해도 됩니까?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경주신문이잖아요. 네, 경주신문에 예. 그 오상욱의 경주 조선 스토리라는 코너에서 제가 글을 썼는데요. 예. 그 글의 중심은 원사정제입니다. 예, 물론 제가 한번 번역을 해서 글을 실긴 하지만 유람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아, 예. 예, 뭐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신다면 그쪽 원사정제 끝나시면 네. 새로운 시도 하실 때는 우리 경주 포커스 연장 하십시오. 아, 예, 기회가 된다면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사실 저는 좀 책을 봐야 안 보고 이렇게 뭐 제가 감동이 없는데 모시는 건 거짓말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모셨고, 제가 책을 읽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한번 하자 제안을 했었고, 워낙 바쁘셔가지고 지난주에는 못하고 오늘 이 시점에 이렇게 원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바쁘신데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나오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또 한 분의 큰 진전, 정진 또 발전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와 관련된 여러 기록들이 좀 더 많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옛 사람들의 글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네. 부탁드려도 되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으로 우리 경주의 조선 스토리 오상욱 경북 고전번역연구원 원장님 모신 인터뷰, 원래는 한 2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요. 꽤 길어졌습니다. 근데 그만큼 들을 말씀들이 많은데, 사실은 훨씬 더 드릴 질문도 많고 한데, 너무 길면 보시다가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또 모시고 추가로 더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고맙고요. 우리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